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상태인데 AIP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용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교사용 AIP 플랫폼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수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플랫폼 활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업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 교사만 보기에는 좀 뭐 되고 이제 교사님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사용을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초등학교 대상의 지금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화면이 나올 거고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아마 똑같이 보일 텐데 중등 고등학교의 그 학생 화면은 약간 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플랫폼 구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연수를 다니면서도 저희 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현재 이제 저희가 많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에듀테크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초나 학기 초에 이 에듀테크 서비스들에 대한 개정 문제로 대단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계정을 뭐 방학 끝나고 와서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다고 해서 찾는데 시간 보내 새로 만드는데도 다 헤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은 뭐 이게 계정 가지고 그냥 씨름하느라고 이제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의 구축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사용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민간 에듀테크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플랫폼 구축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학생들도 계정을 쉽게 잊어먹지 않을 거고 찾기도 쉬울 거며 연동 또한 쉽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학습 여건을 가지고 수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었을 때 블렌디드 수업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학습자의 성취 역량에 대한 대시보드까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저희의 목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 본 플랫폼 구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교육 학습 플랫폼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만드는 공공교육 플랫폼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주관적으로 리딩을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리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P에서 작년에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단절되어 있던 부분을 이 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 관리, 학습 관리, 그리고 기록 관리, 컨텐츠 관리까지는 다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교수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1개 교육청 플랫폼 명칭인데요. 아마 여기 참여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각각 해당 교육청의 그 플랫폼 명칭을 아마 눈에 익으실 거고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11개 교육청이 각각의 플랫폼 명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AIP와 빅테크 연결이 가장 큰 또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AIP를 쓰지 않더라도 빅테크 연결을 해서 빅테크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AIP 그 하나의 패스포트 AIP 계정을 가지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네버 에어 클래스 등 빅테크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현재 구글과 네이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MS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게 계속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AIP에 대한 이제 에듀테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빅테크 외에 지금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있는데요. 특히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캔바나 미래캔버스에 지금 에듀테크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11개 교육청이 별도로 교육청별 특화 에듀테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육청별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가장
그 효율이 좋은 부분들로 지금 에듀테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별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에듀테크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 AIP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수업 도구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테크와 나머지 에듀테크들이 같이 노출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화면들은 제가 이제 서울 계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사용되는 에듀테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학생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지는데, 중고등학생은 사이드바에서 이제 수업 도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은 또 디자인이 틀리거든요. 초등학생 디자인은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P 안에서도 이제 저희 AIP 포털 안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도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학습을 하면서 실시간 토론이나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학습 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학생이 질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서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수업 지원 도구가 있는데, 이제 수업 꾸러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교과라는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클래스 안에는 뭐 20 몇 차시까지의 이제 수업들이 들어가겠죠. 1차시, 2차시 해서 이제 수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수업이 어떠한 수업 내용으로 채워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수업 꾸러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컨텐츠로 수업을 하나를 다 채울 수도 있지만, 동영상과 문서와 그다음 선생님의 강의를 또 진행을 하다가 다시 퀴즈를 낼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컨텐츠를 묶어서 하나의 수업 꾸러미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수업 꾸러미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업 꾸러미는 만드신 분에 의해서 공유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화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학습 분석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분석을 해서 6대 핵심 영역 기반의 학습 분석 대시보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집중도, 충실도, 만족도 등등의 학습 지표 분석을 보여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연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교사학습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 신청 절차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플랫폼 설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제 교사님들은 이것까지는 뭐 관심이 없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제 그 교육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학교에서 우리는 AIP를 쓰겠다라고 이제 그 플랫폼 안내 공문을 받고 학교에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제 저희에게 학교와 학교 관리자 계정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급받은 학교 관리자 계정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를 지정을 하실 거고요. 그 지정된 학교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이 AIP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기 초라서 지금 이미 AIP를 관리하고 계시는 학교 관리자들이 좀 일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지금 좀 일이 많으신 편이긴 하죠. 이것 때문에. 네. 그러면 학교 관리자는 이제 그 교사들한테 교사님들 AIP를 쓸 거니까 AIP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릴 거고, 해당 교사들은 이제 플랫폼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는 것이고, 어떤 학교에 제가 그 선생님입니다라고 올렸을 때 바로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관리자가 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맞습니다라는 학교 가입 승인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일을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학교 관리자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학생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사에 관련된 플랫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학생 계정이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사용 플랫폼 시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문서로 하려고 제가 오늘의 연수 자리를 뭐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관리자 네. 지금 스피커를 켜시고 계시는 저희 분들은 좀 스피커를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정을 이미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 점검 학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사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입 정도는 다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원 가입 부분은 좀 패스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이름과 뭐 전화번호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여야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그 EPK를 EPKI 부분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최종적으로는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 교사가 우리 학교로 들어오시기 위한 승인 요청을 하신 거구나 하고 승인을 해줬을 때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제 EAP에 해당 학교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점검 계정은 운영점검 초등학교라고 하는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처음 그 가입 승인을 받고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지 않고 클래스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뜨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였고 어제도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수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만들어진 클래스랑 수업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마 처음 보신 화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이런 메뉴가 다 보인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승인이 되신 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담임으로 배정된 선생님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닐 경우에는 보여지는 게 우리 반이라는 이런 그 메뉴가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 교과만 관리를 하시는 교과 수업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담임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교과 클래스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 처음으로 들어오셨으면은 그거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게 이게 환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부분에 이제 그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 학생들이 접속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수업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구글 클래스룸으로 여는 것과 그 다음에 웨어 클래스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기는 빅테크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양한 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공통되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울교육청은 좀 제공되는 게 많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별 특화 서비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개수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안내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들을 좀 내가 좀 나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고 싶다 했었을 때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 페이지에 가서 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 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클래스 현황이나 수업 도구,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온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오프로 변경을 하면은 공지사항이 사라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조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클래스보다는 수업 도구를 더 많이 쓸 것 같아 했었을 때는 수업 도구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교과 클래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과 담임 클래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우리 반인데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네요. 우리 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같이 놓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 설정하는 부분은 해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보시면 되고요. 빅테크 설정은 지금 아마 이제 해당 학교에서 주로 우리는 구글만 쓸 거야 또는 웨일만 쓸 거야 라고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둘 다 쓰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수업 도구 설정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전부 원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좀 많은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오프라고 하게 되면 수업도가 나타나지 않고요. 즐겨찾기 수업도구에서 넣어도 되게 됩니다. 이 즐겨찾기 부분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위에 지금 이렇게 즐겨찾기 부분이 나타나요. 자주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즐겨찾기로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시면 또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초등 수학 4라는 초등 수학 4라는 클래스에 초등 수학 4-2라는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보다는 지금 첫 화면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수업 진행하면 어떡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주간 시간표, 이미 저희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이것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클래스 만들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클래스 만들기에서 여기서 교과 클래스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뭘 뜻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교과 클래스는 저희가 강좌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이든지 바른생활이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좌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초등과 중등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교과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고, 과학은 1학년에 오나 보네요. 2학년. 바른생활 1. 바른생활은 있으려나? 네. 바른생활 1년이라고 해서 대상 학년은 1로 해가지고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교시로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만들어졌고요. 해당 클래스를 내 수업 바로 가기를 해서 수업으로 바로 만들러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러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을 바로 가기보다는
그 이제 강좌를 만들게 되면 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로 클래스 만든 다음에 학생 배정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럼 방금 제가 바른생활 1년이라는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에 학생이 지금 배정이 한 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좀 넣어놔야지 이제 그 학생들과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을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정된 학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도 없고요. 학생 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테스트하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름으로 좀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둘리라는 학생이 있고 네,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하시겠습니까? 하면 되고요. 또는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학생을 배정을 할 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미 타 선생님에서 그 시간대에 학생을 배정을 해버리는 부분에는 이미 어느 수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게 있을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시간대는 전부 다 배정이 안 된 학생들밖에 없어서 우선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일괄 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지금 배정된 학생들이 지금 다 없어서 다 지금 그 수업을 같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몇 학년 몇 반을 통째로 다 바른생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학년과 반을 지정을 해서 그 해당 학생들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시면은 좀 쉽게 그 교과 클래스에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들이 제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10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 배정이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직접 이름 넣었던 김들리 학생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많이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를 찍어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도 이 교과 클래스 학생 배정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에서는 이제 바른생활이 오늘 6교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교과 클래스는 만들어졌고 학생까지는 배정이 됐지만 당연히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교과 클래스 만들었으니 수업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교과 클래스에 바른생활 1년이라는 교과 클래스로 가봤더니 당연히 학생들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수업은 하나도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샘플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좀 만들겠습니다. 차시. 수업 시간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아까쯤 6교시든가 로 잡아놨기 때문에 목요일 날 지금 제가 아마 그 요일 중에서는 목요일 날 하나를 체크를 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목요일 날만 나오는 상태이고 지금 오늘로 해서 제가 6교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을 이거는 지금 이제 수업 꾸러미로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만드는 쪽으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콘텐츠 이게 타 선생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양한 콘텐츠 2라는 수업 꾸러미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바른생활 1차시라는 수업이 만들어졌고 임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교과 클래스를 만들고 학생 배정을 한 명도 해왔다가 일괄적으로 다중으로도 학생 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은 지금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임시 저장을 수업 진행으로 바꿔줬었어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 죄송하네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오늘 목요일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목요일에다가 수업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목요일인 줄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해당 클래스를 지금같이 제가 실수로 목요일로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임시 저장을 하고, 그러면 교과 클래스 시간을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것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교과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바른생활 1년이라는 교과 클래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시 정보가 지금 바른생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이게 이미 지금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지금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지 않고 그냥 목요일날 수업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수업이 이렇게 수업이 있고 지금 임시 저장된 부분을 수업 진행으로 바꿨을 때 해당 목요일에 대해서 지금 좀 제가 시연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나버린 날짜를 자꾸 정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나버린 날짜에 수업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어제 날짜로 지금 약간 좀 착각을 해가지고 목요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업 일자는 4월 16일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보시면 그러다 보니 이런 실수를 했네요. 주간 시간표에 16일로 가게 되면은 바른생활이 이렇게 이제 수업 실행할 수 있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좀 이게 날짜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라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행으로 진행이 돼도 되고 해당 수업으로 갔었을 때 이 해당 수업을 실행을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미리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하고 한글도 보게 되고 동영상도 같이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HWP라는 제가 올려놓은 콘텐츠와 동영상 그다음에 제가 음악도 좀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PPT 파일 같은 것도 등록할 수가 있고 질문 등이라는 이것은 PDF, PPT 등도 하고 이제 OS 퀴즈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이제 등록을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학습을 끝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자는 세종대왕이다 아니다 확인하면은 틀려서 제시도를 다시 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시도. 네. 이렇게 통화학습 플레이어를 통해서 저도 학습을 해볼 수 있지만 이 통화학습 플레이어에서 선생님이 한 플레이어는 LRS라고 아까 했던 저희가 저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브랜디드 저장 XAPI 기반의 데이터들은 쌓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해야지 이제 쌓이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실수로 4월 16일자 수업을 갖다가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김둘리라는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둘리라는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4월 10일 날 지금 원래 초등수학 4-2라는 수업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럼 아까쯤에 만들었던 4월 16일 수업이 보이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6일 바른생활 1차시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날짜가 아니라 이제 16일 날짜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 2가 만들어 온 바른생활 1차시라는 수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네, 간단한 착오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수업을 교과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배정한 다음에 이렇게 수업까지 만들게 됐었을 때 학생도 같이 그 수업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지금 이제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제는 아무튼 지금 좀 테스트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른 생활을 위한 행동 정리해 오세요라고 이제 제가 과제를 냈었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이 과제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방금 올리신 과제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했을 때 또 선생님 입장에서 그 과제를 확인하고 평가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리플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제 실수로 이게 방금 김둘리 학생이 제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긴 하죠. 지금 4월 16일자 수업이긴 한데 지금 오늘 제출을 했으니까 김둘리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했고요. 피드백 여부는 선생님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0점 좀 더 열심히 해줘. 하면은 과제 제출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평가도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둘리 학생은 아쉽게도 80점밖에 못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 과제 하나만을 제가 지금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토론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토론의 주제를 올려놓고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토론 내용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메모 또한 지금 이제 메모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학생이 직접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자기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에다가 작성을 해봤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생이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답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지문을 올렸을 때, 네, 방금 질문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답변을 또 달아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록된 부분들이 없고, 물론 김들리 학생도 지금 이제 기록된 부분이 없긴 하지만 이 부분에 김들리 학생에 대한 누가 기록을 수업이 진행이 되는 중이라서 그렇고요. 수업이 완료되게끔 하고, 해당 초등학교 작성이 안 되지. 이렇게. 원래는 지금 클래스에서 그 학생에 대한 누가 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조금 착오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그 기록들을 교사가 볼 수 있게 해주거나 담임교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날짜가 너무 지금 지나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가 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자 수업에 대해서 지금 4월 10일 날 과제를 제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 지금 약간 그 데이터가 좀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생성한 것이 좀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지금 오늘 그 4월 10일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도 김들리 학생은 같이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뜰 때는 교과의 관찰 기록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 쪽에서 작성해 놓은 뭐 이제 창의력이든지 이러한 이제 교과 클래스 자주 쓰이는 교과 클래스가 아니라 누가 기록에 자주 쓰이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미리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학생은 근데 이러한 누가 기록이라는 것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작성을 되는 거고 이러한 기록 생활 기록부 기록 같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학생들은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보고 선생님만 작성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돌리 학생이 아까 지금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녹색으로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고요. 학습 상태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 지금 수업을 학습 참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초등수학 2라는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그 김들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 메모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제가 1분 정도에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메모를 학생이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메모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론도 참여할 수 있고, 질문도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질문을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렸다면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묻고 답기기 가 보면은 방금 그 김들리 학생이 올려놓은 포물선이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답변은 따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번은 리플레시를 돌렸을 때 열심히 하면 된단다라는 선생님의 이제 답변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로 너무 이제 이렇게 서막하게 써놓긴 했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같이 상호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사님 입장에서 학습 현황에 학생별 학습 현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방금은 이제 초등수학 4에 해당 부분들이 지금 수업도 진행을 했고 질문도 이렇게 올리고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들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같이 올라갔고 과제도 제출을 했고 해서 이 학생에 대한 이제 학습 평가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별 학생에 대한 김들리라는 학생에 대한 이 평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학습 충실도 집중도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의 평균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이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김들리 학생이 이 운영 점검 초등학교의 1학년이라고 한다면 1학년 전체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김들리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더 뛰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분석 리포트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이 밑에 있는 그 개별 그 분석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학생도 이 학기 동안에 전체적인 수업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클래스에서 초등수학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이 친구는 지금 1학기 내내 지금 접속 자체를 하지 않은 테스트 계정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초등학생 5라고 되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하느라 지금 이제 개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간단한 이제 학습 분석 리포트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컨텐츠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수업 꾸러미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진짜 만들어 놨던 걸 이제 저희가 쓰기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수업 꾸러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수업 꾸러미를 가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더 만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 교과 과정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올라가 있는 학습 콘텐츠들을 확인해서 가져올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은 그 링크로 다 보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이미지가 다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수업 꼬러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말씀드렸던 대로 공유된 수업 꼬러미를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새로운 꾸러미를 더 추가해 가지고 나에게 맞는 그러한 꾸러미를 만들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우리 반이라는 부분이 교과 교사님들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 담임 교사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임 교사가 학급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반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집어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반 홈에 이거 지금 잠시만요. 아주 그냥 우리 반 홈에 4학년 2반 초등교사 선생님인데 우리 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반 학생들입니다.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똑같이 뭐 이제 토론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게시판도 있고 이 누가 기록은 우리 반 학급에 대한 좀 이제 누가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작성을 했던 그러한 누가 기록들이 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학생 잘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누가 기록을 작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누가 기록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열심히네요 하고. 그리고 누가 기록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담임이 하는 누가 기록에 대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교 관리자 페이지에서 누가 기록 그 템플릿이 있는데 담임용 누가 기록 템플릿을 작성할 수도 있고 교과 선생님용 누가 기록 템플릿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금 출석이라는 누가 기록 템플릿을 넣어놔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서도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제가 뭔가를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더니 지금 그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가 지금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뒤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해당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빅테크하고 연결시키려면은 원래 클래스를 만들고 한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여기 빅테크 교과 클래스 관리 해당 교과 클래스의 교과 클래스 관리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 버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클래스를 최초 생성을 했을 때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하고 네이버가 웨일 클래스까지는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확인이 되게끔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연결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이 아직은 구글은 좀 연결이 진행 중인 것 같고 연결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두 군데 다 연결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교과 클래스에서 바른생활 1년이라는 교과 클래스에 구글 바른생활 1년이라는 그 클래스로 바로 교과 클래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쪽 AIP를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클래스룸에서도 직접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웨일에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해당 클래스로 들어가서 클래스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죄송한데 처음에 그 날짜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곳에다가 지금 날짜를 클래스를 만든 바람에 선생님들도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 그 AIP의 교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좀 더 사용성 있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뭐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원래 이렇게 접속해왔던 방식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지언정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지금도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다 보면은 충분하게 좋은 장점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 연결이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이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답변들 드리고 도움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6분이 지나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업은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